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영산강의 경우에 죽산보는 보를 해체를 하고 승천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침인데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오늘 나주연주에서 죽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죽산보 문제, 왜 보를 해체하자고 하는 것인지, 또 왜 보 해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오늘 그 속 깊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환경부를 대표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환경단체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주지역 주민대표 두 분도 모셨습니다. 영산강 백길복원추진위원회 양승진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시 농업회의소 김용욱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나와주신 네 분 토론자들의 각각의 입장을 먼저 간단히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 총장님께서 정부가 이 보를 해체하고 또 그 상시 개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산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는 환경적인 부작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바람직한 보호 처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보를 개방하고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서 작년에 이 보호 처리 방안에 대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 전문가들 검토는 크게 환경적인 측면과 또 물 이용적인 측면 총 5가지의 다양한 검토를 거쳤는데요. 이러한 검토 결과 전반적인 보호 처리 방안에 있어서 승천보는 상시 개방을 하되 물 이용 방안을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죽산보의 경우에는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물 이용적으로나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 정부는 이런 보호 처리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바람직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차장님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환경부 입장을 환영하고 계시겠죠? 어떻습니까? 네, 실은 4대강 사업을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에 그런 특히 이제 보건설 이후에 수질 악화 문제. 또 정작 정부가 처음에 4대강 사업할 때 보를 만들었던 목적이 홍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물을 더 이용할 수 있는 뭐 가뭄 대책이라거나 그런 기능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정작 홍수 예방이나 물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더 수질 악화만 초래를 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갈 것이고 결국은 보를 해체를 해서 자연성을 회복하고 강을 건강하게 살리고 또 그런 물 이용이나 홍수 이런 저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현실적이고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호 해체와 그다음에 상시 개방 결정 부분은 이것도 보호 해체가 됐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나아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도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산강에 있는 보 때문에 영산강 수질이 많이 나빠졌다. 그래서 보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주민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주민 대표들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양고문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참 KBS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4대강 당초 할 때부터 영산강은 제일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영산강에 대해서 유역이 적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개발했기 때문에 유입량 대 유출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균형이. 그래서 4대강을 원했고 저희들은 죽산보, 승천보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정권이 바꿔졌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철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그러냐. 그 있는 죽산보에 있는 상태를 개량해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산보를 해체한다는 것은 저희 주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좀 개량하거나 보수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시군요. 네. 김 국장님도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영산강 주변에 그 많은 농경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은 축산보 해체를 절대 반대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나주댐에서나 장성댐에서 또 이렇게 물이 내려오다가 그 끊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농도나 수로들이 그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영산강 주변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영산강 주변에서 양수를 해서 이렇게 그 농경지에 물을 떼서 그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절대 반대를 하시고 뭐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뭐 수질이 나빠졌다 하는데 수질이 나쁘게 이렇게 만든 원인 제공하신 분들이 강주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뭐 강주 시민들이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그 물 관리를 좀 해주고 좀 내려 보내준다면 그 중류에 있는 이 나주시가 그렇게 그 냄새 나는 또 이렇게 수질이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녹조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주시가 그 관리하고 있는 동곡에 있는 하수 정말 처리장이나 이런 처리들을 우리 환경청에서는 환경단체가 감시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그 물을 좀 깨끗하게 좀 정화해서 이렇게 내려 보낸다고 그러면은 좋은 그 강물이 좀 유지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하는데 우리 저 나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영산강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그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시민들이 영산강을 오염시켰다고 하는데 이제 네. 광주의 생활하수 또 네. 공장폐수 이런 것들이 영산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일단 찬반 입장이 상당히 나뉘는데 일단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환경이 파괴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신가요? 어떻습니까?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그 영산강에 어떤 수질이 나쁘다라고 하면 오염원 유입 그리고 또 오염에 유입되는 상황에서의 하천 스스로 가는 이제 자정 능력 크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오염원을 차단을 하고 자정 능력을 그러니까 어떤 하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또 이런 자정 능력이 또 충분하다라고 하면 영산강 수질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보로를 만들어서 수질이 왜 악화됐냐라고 하면 실은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정체시키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를 만든 이유는 물을 더 담수를 해서 이렇게 농업용수나 뭐 어떤 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 그만큼의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질 개선 투자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주 하수 처리장에 1,000억 가까이 되는 총인 시설을 2012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인 농도는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정작 승천보, 죽산보로 막혀 있다 보니까 심각한 녹조로 대변할 수 있는 수질 악화 문제 그리고 이 여러 어떤 COD나 이런 지수들을 봤을 때는 이런 환경 기초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도 결국 이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물을 정체시킴으로써 수질이 많이 악화가 됐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현장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하게 이게 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보이기에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영산강이 물이 좋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착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저 반론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3월 7일 날 서울환경부에서 학회 8학회에서 간담회를 설치했어요. 제가 갔다 와서 이 데이터를 봤는데 아까 우리 환경단체에서 나오신 사무국장께서는 이걸 습득을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데 보를 개방한 후로는 수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보를 개방한 후 개방 후로는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바란지하면은 본 하천과 지금 직화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말해서 죽산보가 3m 50을 유지를 했는데 3m나 2m나 해가지고 지금 지방하천에서 내려온 물이 그대로 유속이 된다 하면은 이 보호 기능이 충분히 해요. 그런데 보호 기능을 딱 막아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사진 찍어갖고 왔습니다. 죽산보 지금 여기 보십시오. 자, 수산보 보시면은 물이 양쪽은 고수부지입니다. 고수부지인데 지금 물이 흐르는 구간은 전부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1m 50이 지금 보를 완전히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샘플이 나온 겁니다.
리모델링이. 그런다 하면은 이것은 좀 신비성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수질 문제도 반드시 축산보가 있다고 해서 나빠진 것이 아니라 축산보의 모든 기능과 지금 직화하천, 지방하천에서 내려오는 유속과 유속이 정체하지 않는다는 전당하면은 지금 봐서 이라고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이 흐르면은 절대 수질 문제는 해결되는데 150만의 인구 지금 이제 강주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한 군데에서 몇만 톤이 나와요. 몇백 톤이. 그런데 그것을 제가 논문을 읽었습니다. 200m마다 용량을 해서 5군데로 출하를 한다 하면은 그 수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암으로. 그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보러 가는데 보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막고 불필요할 때는 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승천보 같은 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콘크리트에 보는 것은 고정보예요. 그리고 가동보를 올리는데 불릴 아닙니까?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전부 다 지금 가동보예요. 이게 홍수가 지면 싹 올립니다라고. 전체 하천, 전체 스펙 구간을. 그런데 충청포 같은 데는 지금 개방만 한다고 해서 뭐 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승천포는 콘크리트 보를 드러내가지고 전부 가동보를 올려봐야만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승천보는 그 고문님 그걸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시설이 됩니다. 있습니까? 이제 계량을 해야죠. 계량. 아, 지금 뭔가 수사를 더 하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있는 잠깐만요. 상태를 이제 이렇게 이 있는 정도 상태를 말씀하셨으면 계산해서 처장님께서 해야 돼. 답변을 좀 해야 하셔야 될 돼. 것 같은데 뭔가 조절을 하면 지금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주장, 뭐 정부 입장은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보호가 설치되고 나서 수질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쭉 보호 설치 전 후에 수질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 좋아진 항목도 있고 나빠진 항목도 있습니다. 반반인데요. 좋아진 항목은 왜 좋아졌냐면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수 처리장에 고도 처리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도 처리를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COD라든가 녹조 지표가 되는 클로로필 A 농도는 나빠졌습니다. 오염원을 제거했는데도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강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이 보 때문에 정체가 됐기 때문에 물이 수질이 악화되는 근본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 4대강 사업하면서 저 하상을 긁어내는 준설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맡은 그 많은 오염물질을 좀 긁어내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실은 이제 준설이라고 하는 건 하천 바닥을 긁어내고 하는 그것을 할 때 이제 이런 환경 문제, 그러니까 이런 뭐 부유가 된다거나 탁도가 높아진다거나 예, 공사할 때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뭐 이제 설령 오염물 제거를 하면 이후에는 이제 깨끗해지지 않겠냐, 뭐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또 볼을 막아서 물을 정체시키기 때문에 다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온이들이 쌓이고 정상적으로 만약에 그런 방해하는 행 구조물이 없다면 비가 왔을 때 쓸려가고 또 그런 흐르는 과정에서 정화도 되고 할 텐데 보로 막히면은 거기에 계속 쌓이면서 썩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영산호 바닥이 엄청나게 쌓이고 지금 원희로 그 수질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수질 문제를 그래서 4대 댐을 숭상을 하고 8개 저수지를 뚝높이를 해서 5,800만 톤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방류를 안 해요. 방류를 대체제때 했다가 하면은 이런 녹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농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참 토론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은 5,800만 톤을 확보한 수질로 만든 그 용량을 농업용수로 쓰지 말고 하천 유수수로 계속해서 거기다 유량계를 달아야 돼요. 농촌공사는 그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하천에 대한 양지를 제공하고 친수 공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안 합니다. 감독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참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어느 댐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데 가뭄이 있으면 가뭄대로 비례해가지고 하천 유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유량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시설을 놓고도 활용을 못한 것이 잘못이지 이 볼을 막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그 고모님께서 아까 그 수문 개방 이후에 수질이 좋아졌다. 네. 그 말은 어찌됐든 보가 물을 막게 해서
물을 나쁘게 한다라는 거는 다 이렇게 인정하는 아니죠.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만 없으면 물이 흐르면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을 텐데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요. 그런데 굳이 보를 유지하면서 위에 사계 이런 댐을 숭상해가지고 댐 숭상한 것도 그때 타당성 부분이 분명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숭상을 해서 아까 5,800만 톤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숭상하지 않고도 5천만 톤이 물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의 그 농어촌공사의 자료 봐도 구체적으로 수치가 있습니다. 그건 2005년 자료인데요. 어찌됐든 댐 구조물은 그때 지금은 숭상해서 변경이 됐지만 그 바뀌지 않았었으니까 4대강 사업 이전까지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 들여서 농업용 댐 뚝 높이기 사업을 했고 그래서 어찌됐든 한 800만 톤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 물을 이 녹조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걸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를 유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이 농업용수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농업용 댐 물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예상 낭비도 없고 적재적소에 물을 쓸 수 있는 방안인데 왜 이런 애물단지 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어려운 방법을 택하자야 되는 건지. 댐 물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 장성댐이 말단부입니다. 그것이 장성댐이 영산포 이창동 쪽으로 못 흐르고 또 승천포 쪽에 그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동섬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승천포 바로 옆마을이요. 근데 그 마을이 승천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미나리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우스 짓고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이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하우스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다고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승천포를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그 지하수가 수위가 좀 올라왔고 또 농사를 원활하게 짓고 또 승천포 옆에 그 승천하고 또 이거 금천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이쪽 그 포하고 이쪽 포 사이에 그 뚝을 말입니다. 이거 포가 아니고 그 승천포가 아니고 그럼 그 사이에 그 저수지 그 물이 항상 거기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승천포가 생기기 전에는 항상 그가 메말라 있었던 거죠. 또 그러고 또 나주시 삼포면 덕내리 쪽 이런 쪽은 장성댐이나 나주댐이나 물이 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정자교 쪽에가 일부 그 조그마한 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물 갖고도 이 지하수가 고갈이 돼가지고 그쪽에 있는 후배들이나 지금 전화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소형 간정으로 인해서 물을 퍼올려서 하우스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 중형 간정도 안 되고 대형 간정을 파달라고 이 나주시 에다가 정책 제안을 항상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저런 부분이 있어요. 승천포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승천포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저는 어떤 수치상의 계산은 못하지만 그 농업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좀 있다. 또 이렇게 나주댐이나 장성댐이 오지 못하는 그런 섬 같은 그 농경지, 제일로 말단부, 또 왕곡면 축산보 바로 위에 터질목이라고 하는 왕곡면 그쪽에 터질목 쪽, 또 이창동 쪽, 공사면 일부, 다시 오늘 반대 찬성을 하셨던 이종영 씨 사는 마을도 이렇게 그쪽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농사 짓는데 축산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수량 때문에 보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고모님 잠깐 천천히 하시죠. 일단 이건 먼저 정리를 하고 가죠. 보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제가 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방금 우리 환경단체에서 하신 말씀은 이 콘크리트 보가 있어서 원칙은 승천보를 없애야 돼요. 이 보를 내가. 이 보를 개량하자 그 말이죠. 그러나 축산보는 말 그대로 부산보 떨어져 지금 지일선에서 0.30cm가 지금 더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맞죠. 제 말은 왜 수질 문제는 얼마든지 보가 있다 해도 승천보는 문제가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보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수부지거든요. 네. 물이 아르지 않습니다. 이 단면만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통수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적절하게 물을 흘려보내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보 기능을 지금 말해 3m 50에서 3m, 2m 50을 해서 그러고 한다 하면은
지금 위에 있는 물하고 유속이 그 구배가 맞아지면은 절대 환경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뭐 거죠. 답변을 예, 해주시죠. 그 앞서 수질을 개선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천의 적정한 유량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하수처리 장고 같은 오염원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강이 스스로 자정하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유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를 위해서 확보해야 된 물인데 이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배분이 돼 있습니다. 일부량을 하천 유지 유량으로 내려보기는 하지만 한정없이 이 유량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염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경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하수처리장에 고도 정수처리 시설까지 설치해서 점오염원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도가 환경부가 조사한 오염도에 따르면 데이터에 따르면 보호 설치 전에 비해서 오염원은 줄였는데도 강의 오염도는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보호 때문에 강의 자정 능력이 떨어졌고 그것 때문에 강물이 오염됐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이게 봅니다. 그러고 판단을 지금 주민 대표가 말씀하신 보호의 높이를 조절해 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일 것 보십시오. 같습니다. 지금 물이 흐르는 구간을 막았다 하니까 그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축산보는 지금 땅 지열선에서 30cm가 더 낮게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다고 하면은 그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제 말은 이거를 철거하지 말고 이 포 기능을 농사 때는 좀 올려주고 농사가 뜨면은 완전 개방을 해서 지금 0.3만큼 떨어지니까 물이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러나 아까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오늘 회의하고 끝나왔는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지금 승천포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이러고 삭막해요. 근데 지금 나주로 이사 오신 분들이 구진포 같은 데가 물이 좋으니까 친수공간이 있으니까 강주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 국산포 철거를 한다면요. 땅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주라 이사 안 옵니다. 지금 그렇고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해서 아니고 우리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설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100% 파괴한다는 것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주민 대표께서는 뭔가 현재에 놓고도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그게 지금 정말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는 조금 좀 검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최 처장님 현장도 많이 가보셨고 오염도도 많이 보셨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산강이. 아까 그 이제 농업용수 이용 부분이 현재도 많은 애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은 4대강 사업을 할 때 농업용 조수지 뚝 높이기 사업, 그다음에 승천보 죽산보를 만들 때 물 부족에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그 농업용수 부분을 방금 이렇게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설명해 주신 것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할 때 이게 얼마나 좀 엉뚱한 그 계획을 했는가. 왜냐하면 실제 농업용 조수지의 물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를 못 썼던 게 아니라 아까 배수로 어떤 그런 설계라거나 그러니까 물을 끝단 말부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적재적소의 대책이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말 의아스럽다라고 한번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수문 개폐를 통해서 충분히 수질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죽산보가 만들어지고 됐었을 때 이제 이 녹조 심각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년마다 반복이 됐고요. 소위 녹조라떼라고 부르는 네네. 이게 이제 영산포입니다. 그러니까 승천보가 상류에 있고 20km 아래에 또 죽산보가 있는데요. 승천보에서부터 죽산보 구간이 이렇게 심각한 녹조가 해년마다 반복이 됐었고요. 뭐 승천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이제 어떤 유속이 느려지고 그다음에 이 영산강 주변에는 비점 오염원 그러니까 아까 하수 처리장처럼 정확하게 어떤 특정 지점에서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점 오염원이라면 그렇지 않는 곳은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변에 농경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이제 이런 오염 물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천이 자정 능력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요. 근데 이제 수문 개폐도 아까 수문만을 열어 가지고는 수질 개선의 한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회복을 시키지 않으면 이런 이제 수질 관리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효과를 보기에
똑같은 상황, 물론 이제 개방하고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개방하고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라고 느꼈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모래톱이 형성이 되고 또 이런 여울과소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하는데 죽산보 가까이 가면 지금 현재 개방이 보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승원형 상태이고요. 그래서 죽산보 가까이 가면 여전히 물이 탁하고 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위에 이제 물의 흐름이 좀 이렇게 더 회복된 것은 눈에 띄게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이제 정말 죽산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용수를 꼭 써야 되고 정말 이 물 아니면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다거나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부득이 불가피하게 써야 되지만 오히려 아까 죽산보 수위가 상승하면서 주변 농경지가 같이 지하수가 동반 상승해서 습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농경지 침수 피해가 나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돈을 들여서 복도를 해가지고 침수 복도 자체도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 저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네 보를 유지하고자 하니까 그런 잘못된 아니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네. 죽산보는 보가 있으나 없으나 지금 보 땅 바닥이 하천 바닥보다 더 밑에 좀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승천보가 이제 문제지. 근데 죽산보보다는 먼저 하원을 먼저 들어가세요. 하원을 틀면은 죽산보가 배수관발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완료하면 3년이면은 자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산보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 말고 두 개를 몰라요. 환경단체에서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덴마크, 네덜란드 다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오고 3년 내지 4년이면 바로 됩니다. 연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말씀은 죽산보를 철거를 하지 말고 죽산보에다가 더 배수관문을 넣어서 하군을 터보면은 바닷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죽산보에서 이제 농업용수 200억 톤, 200억 톤을 가지고 영암물 무한대를 타면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현재 죽산보가 있는 쌍쌍 가는 보를 없앤다고는 말이 아니다. 자, 영산강 하구원 트는 문제는 이제 문제가 더 커지고 아니, 그게 자연한 게 그것이 취급하지. 논의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환경 수질 오염에 대한 얘기는 대충 이제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 제가 너무 짐작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수질이 지켜지느냐 마느냐보다는 용수 때문이 아닙니까? 그 물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먼저 김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 보를 허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주민들한테 생길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수가 많이 고갈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그 장성댐이나 나주댐에 닿지 않는 곳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농가들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보가 없을 때는 농사를 못 지었습니까? 그 농사를 그렇게 짓는다고 해도 원활하게 짓지는 못했죠. 뭐 가뭄, 홍수, 이가 항상 되풀이 돼가지고 뭐 가물 때는 못 짓고 홍수 때는 또 홍수가 물로 쉽게 가서 못 짓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양 고문님께서는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72년도에 공무원에 들어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67, 68 한 해를 저는 늦게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관정을 파가지고 밀가루 사업으로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지하수가 3m, 4m 하면 물이 나왔어요. 80년도에서는 6m, 7m. 근데 그 업무를 제가 봤던 사람입니다. 토목 기사입니다. 공무원 생활 42년 했어요. 네, 이쪽 분야에서만. 그런데 90년도에서는요, 보 맞기 전에는 몇 m인 줄 아세요? 지하수가 17m, 21m 파야 물이 나왔어요. 2000년도는요, 50m, 80m, 100m 나와도 물이 안 나왔어요. 지금 가보세요, 논해가 지금. 그럼 이것이 지하수 부전자원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된 마당에서 적절할 때 이게 무조건 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앞전에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보를. 그런다면은 지금에서는요, 그 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침투선이 돼가지고 모래땅이기 때문에 그 적체가 돼가지고 정화가 돼서 지하수가 여유 있어요. 그것도 돈입니다. 만약에 가물었을 때게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근데 제가 하나 실례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1997년도에 그 방제개장을 할 때게 어떤 일이 있었냐. 가상적인 신화를 썼어요. 어떤 일이냐. 목포 하구원이 배수 간만을 차니까 만조가 되고 강주에서 비가 왔을 때게 나주가 제일 피해 볼 것이라고 내가 논문을 쓴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 목포 하구원이 이빠이 물이 바닷물이 만조가 아니라 간조가 됐어도 위에서 비가 450mm, 500mm 와보니까 봉황천, 장성천이 터져고 원류로 해서 제방이 붕괴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이참에 4대강 중에서 영산강은 왜 내가 하냐면은 지금 하루 쪽에 148m 폭의 영암으로 들어간 배수 유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6km입니다. 그러니까 나주는 지금 저류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담양, 하순, 나주가 있어요. 거기에 상류에서 물을 잡아주고 지금 입장에서는 배수 관문이 8개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16개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항은 영산강이 왜 생겼고 영산강의 배경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했더라면은 시청자들이 좀 빨리 이해할 텐데 이 단면적인 코끼리를 다 봐야 할 텐데 앞다리만 보고 뒷다리만 보니까 나는 답답하다 그 말이죠. 왜 여기 전공이에요, 제가 전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 문제도 이참에 보로 인해서 상당히 득이 됐다. 국가적으로 물 부족과에서 지하수 부전 자원이 확보됐다. 그래서 저는 참 4대강 중에서 영산강은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총장님, 지금 이런 얘기들이 사실 오늘 주민들의 토론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이제 정부가 어떤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승천보, 즉산보 주변에서 농업용수 또 지하수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승천보 주변에 양수장이 지금 11개가 있고요. 죽산보 주변에는 16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욱 사무국장님께서 이제 지하수 얘기도 하셨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승천보 주변에가 한 700헥타르 정도 되고 죽산보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40헥타르 정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승천보 주변에 비하면 한 20분의 1 정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인 양수장이나 지하수 물량을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을 이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천보를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를 해체하더라도 농업용수에 필요한 양수장 이용이라든가 지하수 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정부의 이런 입장이 납득이 안 되신다는 거죠. 지금. 납득이 안 되죠. 왜냐면 강이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농업용수 양수 펌프질을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이 녹조는 영양염류입니다. 영양염류라는 것은 수풀이나 강에 나무나 이 수풀을 심어 놓으면은 그 수풀이 그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먹고 크기 때문에 이 녹조가 좀 없어지는 많이 없어지는 이런 그런 결과가 나고 결국에는 이제 수질이 좋아지는데 물만 흘러내려야 된다. 이렇게 물만 흘러내려서 수질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러면 장성댐이나 나주댐은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써갖고 난리 나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 물은 쓸 수가 없겠네요. 그런 저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 수질 오염에 관련된 문제는 한 해 두 해 지켜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꽤 긴 시효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뭔가 전문적인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문제는 대충 좀 접어두시고요. 일단 지금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용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쉽지 않아요. 납득도 안 가고요. 지금 농촌공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요. 제가 작년에도 농촌공사 나주지사하고 말다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논 가운데가 물이 안 들어와버려요. 남평이라 했다. 문평면 바로 면사무소 뒤에 제가 한 400~500평 좀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3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그 물 좀 내려주게 해달라고. 근데 논 중심지에도 물을 못 해주는 그런 농촌공사 오늘 230억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용수 이용 부분의 애로가 이제 클 거다라는 게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대강 사업과 전후로 비교해 본다면 실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물을 더 추가를 확보를 해서 물 부족에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물 부족한 지역이 어딘가 그랬을 때 그러면 본류수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같이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됐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주변의 지하수에서 그런 어떤 관로를 통해서 필요한 농지의 물을 확보하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게 더디게 됐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4대강, 그러니까 영산강 본류, 그러니까 실은 영산강
본류 인근에 어떤 그 물을 추가로 더, 그러니까 그쪽 주변이 물이 이용에 엄청 불편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추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게 지난 감사에서 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 감사가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물 부족 지역과 4대강 사업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본류에서의 물이 없는데 지금 복이 없는데 왜냐하면 아마 이제 조금 착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4대강 보호 만들어진 다음에 물이 차 있다가 좀 물이 이제 많이 좀 빠지고 또 지금 또 갈수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위에 상주 댐에서 다 물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가장 물이 없을 때여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수장 그전에도 그러니까 대신에 양수장, 그러니까 양수 시설이 준설을 하고 수위를 높여놓으니까 취수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제 보해체 이후에 바뀌어진 여건에 맞춰서 양수 시설을 지금 다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고 농어촌공사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런 비용들도 이번에 보해체에 따른 비용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저는 이제 정부나 이런 기관이 정부 기관이 농민들의 농사를 못 짓게까지 하면서 어떤 보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준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7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을 확정을 할 거고요. 또 그렇게 확정이 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기본 실시 설계 다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닐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보십시오. 제가 고문님 그 사진을 충분히 보고 왔습니다. 예. 이게요 배수문을 뜯어버렸어요. 뜯어보면은 보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물 유속하고 유량하고 왜 그 말귀를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나 왜 봐고 싶어. 이거는 지금 성천포를 파괴해야 된다니까요. 왜 성천포를 파괴해? 왜 성천포는 콘크리트 보여요. 그러면 유속에 지장이 있어 부딪혀서 유속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와류 현상이 나요. 그런데 축산포는 여기를 뜯어보면 이제 근데 왜 이 건물에 있는 걸 다 뜯으냐고 말이에요. 비상대책에 유비무환입니다. 가뭄 들어보시고 가뭄 들으면 이걸 막으면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산포는 개량해서 지금 제가 하고 요구한 것은 이쪽에 덕후가 있어요. 배 이쪽에도 20m 덕후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에 들어와서 이거 양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축산포를 가지고 없애느냐 그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네. 잠깐만요. 제가 용수 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으실 것 김용우 사무국장님께서 가뭄 시에 물이 없으면 물 공급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영산강 상류에 대형 농업용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농업용 저수지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2억 9천만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량에 비하면 현재 승천보 축산부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11개, 16개 양수장에서 쓰는 물은 굉장히 아주 적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반론 드릴게요. 자, 아니 그것은 현재 잠깐만요. 아니, 시청자의 말씀 듣고 예. 말씀하셔도 그 말씀 마저 드리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극한 가뭄이 왔을 때입니다. 위에 농업용 저수지까지 다 말릴 정도의 극한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데 조금 전에 최지현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4대강 보가 물 부족에 극한 가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율은 아주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4대강 보에 있는 물은 본류 주변에만 공급할 수 있지 정말 물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 가뭄에 대응하려면은 4대강 보를 갖고 해결할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수량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추가 유량을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십시오. 예. 저 방금 우리 전장님 말씀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수지 용량이 지금 우리 이쪽에는 지금 작년에 가뭄에도 우리는 거뜬없이 농사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40% 지금 저 주암댐 가철로 있다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포를 다 터버렸다 합시다. 그런데 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써먹고 할 때에 비상시에 포를 막습니다. 한번 거기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포를 물이라는 것은 이용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까같이 말씀하더냐면은 우기에서 물을 다 대부니까 밑에는 못 들어옵니다. 저수지에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목적을 유배되면 안 됩니다. 당초 4대강 만들 때 5,800억이라는 그 수량만큼은 하천으로 내려줘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농촌공사에서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랑계를 만들어라고 말이에요. 내려줬냐 안 내려줬냐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지금 사실은-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포를 해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하다고 말이죠. 네네.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잖아요. 그 이제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영산강 수질 악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에 대한 대책이 이제 각기 다르다. 하류야 이제 영산호 막힌 하구뚝으로 막힌 그 계속 썩고 있는 정말 심각한 그 수질 악화 문제, 전이 그 온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류에 있는 댐들이 물이 남아도 그러니까 농업용 식물 쓰고 수 있는 물이 남아도 혹여나 또 혹시 또 물이 부족할까봐 이런 하천 환경용수로 흘러보내는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래서 그 과거에 환경부의 어떤 영산강 수질 개선의 슬로건이 고인물은 흐르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구뚝도 그랬고 상류에 있는 댐들이 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정작 본류에서는 물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결하지 않고 보만 막아가지고 마치 영산강에 물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정작 수질은 정말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농업용수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지금 만들어진 댐에서의 용수를 흘러보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이 없는 또 이제 작은 저수지나 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해체를 해서 자연성 회복하는데 그런 일맥 어떤 그런 연관성이나 연속성 그런 걸 갖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영산강 수질 대책으로서 그렇게 이제 남는 물들은 본류로 흘러오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이제 하천 용수로서의 여러 기능을 하는 거죠. 환경적 기능, 물 활용 기능 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4대 댐을 설치할 때 그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67, 68 한 건데. 네, 그럼 4댐을 다 방류시켜버려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5개 댐을, 4개 댐을 다 방류하자고요. 아니 농업용수로 그건 이제 너무 지나친 제가 말씀은 네네.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해요, 지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축산포 가지고 흔들면 축산포가 이야기 하시라니까. 축산포는 기둥이 있어가지고 배수물을 뜯어버려도 하면 왜 그 기능마다도 네네. 다 파괴한다는 것은 좀 참고해 보시고 예. 올해 좀 보고 아니 한 가지 그러면 네, 제가 나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네, 싶단 말이죠. 국무님 말씀은 환경단체에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조금은 예. 하나입니다. 네네. 이제 이 항룡강, 저 승천보 있는 쪽은 강주천에 있는 물들이 많이 내려오고 또 이쪽에 그 금천 쪽, 삼포 남평 쪽에서는 지석천은 그래도 깨끗한 물이 내려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물이 합해지는 쪽이 승천보 바로 밑에 그 Y 지점, 삼각 지점인데 거기서 물이 많이 이석이 돼요. 이 지석천하고 저 승천보 쪽에서 내려오는 강주천 물하고 그래서 뭐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질이 혹시 나빠지면 이 녹조를 녹조에 원료가 되는 영양 염료를 소멸을 시키는 수포를 좀 많이 심으면 된다니까요. 네. 아니, 지금 토론이 어디 숲으로 심어요? 토론이 너무 아니, 물을 뜨거워지니까 막아놓고, 축산보를 살리자는 해체 반대하는 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잠깐만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청사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나온 질문이기도 하는데 왜 죽산보는 해체를 하고 승천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정을 했는지 네. 승천보를 차라리 해체를 하지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한 5개 항목을 분석을 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 물 이용적인 측면, 뭐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했고요. 이런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비용, 보를 유지할 때하고 해체할 때의 여러 가지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승천보 같은 경우에도 승천보를 만약에 해체를 한다면 환경적으로 수질 생태 쪽은 많이 개선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천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 이용이 굉장히 많고 또 보호 상류 지역에는 주민들의 그 교량으로 이용하는 공도교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호 해체했을 때 비용과 편익을 다 평가했을 때 오히려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비용 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천보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나 그 촌장에서 지금 의의 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볼을 트세요. 콘크리트 볼을 트시고 그게 교량만 놔두세요. 그건 좀 아니 그러니까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왜 네. 제가 수리학 이쪽에다가 교량 콘크리트 내가
저는 실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 그까지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것은 축산보는 하천 바닥까지 지금 배수물을 낮춰가지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는데 봐보세요. 이제 나는 그걸 살고 있다니까요. 바로 노안면 학살리에서. 그 다음에 축산보는 내가 79년도, 81년도까지 내가 연석이를 했던 사람이고, 고기도 잡아본 사람이고, 내가 눈으로 본 사람을 인정 안 한다면 이런에 불과하지 말라면 감사하면 감사? 지금 판사도 지금 못 믿는 세상에 뭐 감사하면 감사를 믿어요, 그것을. 네, 아니까. 자, 정말 들어보세요. 이제 내 말 들어보시고. 제가 의지하는 것은 축산보 콘크리트를 터시라고. 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개방한 것이 한데 콘크리트 그럼 뭐 놔두고 왜 축산보를 해체하려냐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것은. 방금 그러니까 그 같은 어떤 그 근거에서 좀 같은 노출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방금 승천보는 콘크리트로 고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물의 흐름을 막고 그렇죠. 그다음에 퇴적이 되죠. 그래서 퇴적도 되고 네. 또 비가 왔었을 때 오히려 물이 잘 흘러가서 홍수 피해를 또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승천보는 아까 이제 경제 편익 분석에서 일이 넘질 않았습니다. 아까 교통 네,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시라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요, 고문님 말씀만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제 말 들어보세요. 상대 얘기를 먼저 제 듣고 말 고문님 상대 얘기를 먼저 듣고 고문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제 수문 개방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고정보가 한 3분의 2나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수 단면을 줄이고 또 여전히 거기에 이제 정체되고 퇴적되는 뭐 문제가 있을 그렇지. 거다. 물론 아예 막혀 있는 것보다 상시 개방. 하니까 막혀 있는 것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저희도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죽산보 방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그러면 죽산보를 다리처럼 그러니까 격앙만 놔두고 위에는 다리로 이용하고 다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그래서 구조물은 그냥 존치를 시키자. 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조물 했는데 보가 올라가 버리니까 아무 이상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말씀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승천보 콘크리트 보를 철거를 해서 군업을 가동보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 시설을 보완해서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파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축산보보다는 더 급한 것이 승천보인데 왜 축산보를 철거를 하자는 의도가 뭐예요? 예. 1이라는 숫자는 그래 숫자 노름이 한 것이에요. 그것은.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승천보도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게 이제 수막 재배나 이런 농가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지하 수위가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하수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면 그 늘어난 만큼 지하수를 더 추가로 쓰느냐? 그건 아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여건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 그 말은 혹시 이제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지하수의 전체 양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하수위가 올라가서 농주 침수 그런 피해는 있는데 오히려 용수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관정을 더 깊이 뚫어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변화는 또 같이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면은 농민들의 용수 이용도 애로가 없게 하면서 괜히 보호 있으면서 이런 환경 문제는 계속 되는데 관리비는 더 들잖아요. 수질도 좋게 한다고 시설 투자를 또 많이 하지만 정작 하천에서 개선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유지 관리 비용도 포함을 시켜서 경제 편익 분석을 했는데 승천보는 저희도 좀 의아합니다만은 일이 안 나와서 그냥 놔두고 죽산보는 2.2가 넘어서 이제 해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아까 이렇게 이제 그럼 개폐를 하고 뭐 이렇게 유지를 할까? 또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런 개폐하면서도 효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을 더 추가로 이용한다거나 홍수나 이런 것에 그래서 해체하는 것이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해서 오히려 그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고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있는 구조물을 존치하면서 그 수문도 그러니까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이익이 될 거냐 아니면 그것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예. 잠깐만요. 네. 고모님 지금 네, 토론 시간이 끝나가고 네, 있습니다. 좀 네.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자, 정답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 부족을 자꾸 걱정하시는데 내면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부가 용수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잘 될 것이냐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7월에 결정을 하신다고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충분히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좀 불신 부분도 좀 있으신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요번에 이제 보호 처리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의 어떤 일방적인 의사 결정은 아니고 오늘 이런 자리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특히 물 이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 처리 방안이 결정이 되든 현재 사용하시는 물 이용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보완 대책을 다 마련을 해서 그 이후에 이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호 처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금 금년 7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호 처리 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해체 안 된다 이거 말고 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농가들, 농업인들 쪽에서는요, 해체를 하지 말고, 가을 이후에는 보를, 통솔을 시키고, 또 농사철 4월달에 3월 말쯤에서는 개폐하고 있다가 3월 말한 4월 달쯤에요. 농사철 되면 물을 막아서 농사 좀 짓게 해달라. 이거의 차선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는 애초부터 가능한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양쪽의 입장이 충분하게 오늘 개진이 돼서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많은 도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다들 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7월 달에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각종 절차를 무시해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정해진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들으시고 필요한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마련하시고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